자, 이제 저희는 1과목에서 파트 4번째 소방학개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개론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소방학개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연소이론입니다. 연소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화재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화재의 3요소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 산,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일단 가연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탈 수 있는 물질. 자, 탈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탈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는 빼라 이런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좀 이거 외워 두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애들을 우리가 이제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불활성 기체라 그래서 이거는 산소랑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씨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라 그래서 이거는 산소랑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산소랑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르곤이나 헬륨은 대표적인 불에 전혀 안 타는 물질이거든요. 뭐 얼마나 불에 안 타냐면 이걸 우리가 소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곤이나 헬륨, 뭐 네온 같은 애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완전산화 물질이라 그래서 불에 타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잖아요. 더 이상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도 어떤 성질? 불연성을 갖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렸는데 답이 그냥 1번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자, 그럼 산소 공급원은 이제 산소 공급원 원래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 산소 공급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류위험물하고 육류위험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 산화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산화성이란 말 자체가 산소를 공급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소를 공급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류나 육류위험물이 되는데 일단 여기 인류위험물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점화 에너지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점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 화염, 나화라는 건 이게 불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운 불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불꽃이나 열면 같은 거 있죠. 뜨거운 그 열을 갖고 있는 면, 넓은 그 있잖아 고온의 표면, 고온의 표면이란 말이 좀 쉽겠네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점화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럼 답은 어쨌든 1번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2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 제가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긴 하실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예 그냥 딱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요거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높을수록이에요. 높을수록. 그래서 높을수록 이제 그 가연성 물질로서의 구비 조건으로 좋은 거 있죠? 그게 있는 거고요. 또는 반대로 낮을수록 조건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클수록 또는 높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일단은 산소 친화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소 친화도라는 말이 나와요. 뭐 산소 친화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화학적 활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산소 친화력으로 보통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산소랑 결합을 잘하느냐. 왜냐면 산소랑 결합을 잘할수록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 친화도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 표면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표면적이란 말이 있는데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표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알약이 물에 잘 녹을까요? 가루약이 잘 녹을까요? 가루약이 잘 녹죠. 자, 가루약이 잘 녹는 이유는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쫙 퍼지면서 물하고 섞이는 면적이 되게 넓죠. 그걸 표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이 크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적이 크다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쪼개면 쪼갤수록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알약이랑 가루약 얘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가루약이 될수록 그러니까 쪼갤수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그렇죠. 넓게 퍼지면서 물하고 닿는 면적, 그걸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커지는 거고 보통 그렇게 그 물 대신 이제 불로 바꾸면 불하고 닿는 면적이 커질수록 연소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탄 덩어리는 불이 잘 안 붙죠. 근데 이걸 가루를 내서 공중에 뿌린 다음에 불을 붙이잖아요.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표면적이 커지면 연소가 잘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일어나는 건 뭐냐? 자, 요건 이제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하냐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열 전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 전도율. 그럼 열 전도율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주변으로 이렇게 흩어주는 성질이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쇠젓가락 같은 거. 자, 젓가락을 우리가 이제 뭐 라면 같은 거 먹다가 젓가락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잠깐 전화통화를 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통화 끝나고 나서 젓가락을 딱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젓가락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라면에 있는 열이 젓가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열 전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열 전도율이 큰 애들은 어때요? 열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열이 잘 쌓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쇠젓가락을 불에다가 넣으면 젓가락 전체가 뜨거워지긴 하지만 불이 붙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젓가락은 어떻습니까? 나무젓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만져도 뜨겁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나무는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열전도율이 낮으면 어떻다는 얘기죠? 나한테 열을 주지 않는 대신에 나무는 열을 받는 부분에 열을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전도율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의 축적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열의 축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소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연소가 잘 일어나는데 요게 아마 오답으로 제일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기계적으로 암기하세요. 열전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불이 붙는 온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불이 붙는 온도를 결정한다. 그럼 점화원이 되려면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를 넘겨야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겨야 불이 붙는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불이 더 잘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도 낮을수록 어떻다? 좋은 가연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실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통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잘 붙고 이런 거 불이 잘 붙고 이런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장 들어가셔도 풀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수록 좋은 거 산소 친화도랑 표면적이고요. 작을수록 좋은 거는 열의 전도율과 활성화 에너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연물 구비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연소열이 작은 건 어때요? 연소할 때 나오는 열이 작은 건 우리가 잘 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소열이 커야 좋겠죠. 연소할 때 나오는 열.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열전도율이죠. 열전도율은 작을수록 가연물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전도율을 제일 많이 물어본다니까요. 자, 건조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죠? 물에 젖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건조도가 낮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건조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란 얘기예요? 젖어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젖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 안 붙을 거란 얘기입니다. 건조도가 높아야 되겠죠. 젖은 장작, 마른 장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의 친화력 어떻게 됩니까? 산소와의 친화력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준다면 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쉽죠?